와, 이번 건 너무 좋은데 어떻게 로봇 청소기가 이렇게 좋을 수 있지? 아, 좋아야겠네. 안녕하세요, 이썸입니다. 로봇 청소기, 제가 진짜 최애하는 전자제품, 아니 가전제품 중 하나입니다. 로봇 청소기를 사용한 지도 꽤 오래되었는데 매년 가면 갈수록 기술의 발전이 빠른 것도 이 로봇 청소기 분야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작년에는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워주는 로보락의 S7 플러스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근데 그 이후 6개월이 지난 올해는 무려 걸레까지 자동으로 빨아주는 로봇 청소기 로보락의 S7 맥스 V 울트라가 새롭게 출시해서 이것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와, 제가 이것도 쓴 지 지금 한 달 정도 되었거든요. 이것도 미쳤어요. 로보락 S7 플러스를 쓰면서도 그동안의 로봇 청소기의 물걸레 청소의 경우 그냥 물만 바닥에 적셔준다 정도였다면 S7 시리즈부터는 음파 진동이 들어가서 꽤 의미 있는 물걸레 청소 기능이 되었기 때문에 만족감이 되게 컸죠. 근데 이 물걸레 청소 기능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처음에는 매일매일 세척해서 물걸레질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가면 갈수록 귀찮아지다 보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물걸레 청소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귀찮음까지 해결해줄 걸레까지 자동으로 빨아주는 제품이 출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도 자동으로 먼지를 비워주는 킷도 따로 있고 CS2022 어워드 중 가전 베스트 제품으로 선정될 만큼 굉장히 핫한 녀석이었습니다. 제품 자체는 로보락 S7 맥스 V이지만 여기서도 가장 흥미로웠던 것 MT 워시 필 도크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자면, 이전 오토 MT 도크는 먼지를 자동으로 비워줬다면 이 녀석은 걸레까지 자동으로 빨아주는 녀석입니다. 보이다시피 제품 자체도 굉장히 크죠. 예전에는 로봇 청소기가 더 크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도크가 훨씬 더 커져버렸어요. 초기에는 충전만 되는 도크에서 먼지를 비워주는 도크로 변화하게 되었고 이제는 걸레를 빨아주는 도크로 오면서 도크의 크기가 너무 많이 커졌습니다. 위쪽을 보자면 3개의 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는 먼지통을 비워주는 공간이 있고 여기는 2개의 물탱크거든요. 클린 워터 탱크, 여기에 깨끗한 물을 넣는 것이고 왼쪽에는 걸레를 빨고 나서 더러운 물을 여기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용할 때는 얘를 계속 빼서 물을 보충해주고 얘를 빼서 물을 비워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한번 이거 보여드릴까요? 원래 기존의 도크 같은 경우 로봇 청소기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충전 중입니다. 이렇게 충전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럼 이제 걸레를 빨아도 되잖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제어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청소를 누르고 걸레를 씻다, 약간 번역이 조금 이상하긴 하죠. 걸레를 씻다를 누르게 된다면 이거 보면 진짜 신기할걸요. 저도 처음에 아니 이렇게 쓱 나오잖아요. 아까 전에는 반대로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물걸레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얘를 청소하기 위해서 지금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걸레 세척을 시작합니다.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원래는 충전하는 게 처음에 신기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워주는 게 신기했고 이제는 걸레를 자동으로 빨아주는 게 신기한 단계까지 왔다. 물걸레 청소가 끝나게 된다면 다시 로봇 청소기에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아서 충전 중입니다. 이렇게 충전하는 거예요. 물걸레 청소에 대한 정도도 설정해줄 수 있었습니다. 기본값은 시간별로 20분에 한 번씩 물걸레 청소를 하는 모드이지만 저 같은 경우 공간을 뭐 거실, 부엌 이렇게 영역으로 나눠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고 물걸레 세척 모드도 쾌속, 일반, 정밀로 나눠서 세척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세척이 되는지 테스트해본 결과 테스트하면서 묻은 고춧가루 정도는 이상 없이 세척되었고 커피를 흘렸을 때도 잘 닦였고 케첩을 일부러 묻혔을 때는 100%까지는 아니지만 한 90% 정도까지는 세척이 모두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 얘를 사용했을 때 또 궁금했던 게 뭐냐면 걸레를 닦으면서 물도 계속 이제 뿜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물탱크를 기존에서는 여기 이제 마개를 열어서 물을 채워두고 사용을 해야 됐지만 도크로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 구멍으로 이 도크에서 자동으로 물을 밀어 넣기 때문에 물탱크에 따로 보충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도크 내부에 셀프 청소 기능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그냥 물걸레를 빠는 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생각했을 때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까지 이것을 만든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단점이 한 가지 있긴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많으면 2번 정도 물을 이제 보충해주고 비워주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한번 세척을 하고 나잖아요. 여기 이제 한 3, 4일 지나서 얘를 열면 진짜 냄새가 심하다는 게 굉장히 큰 단점이었습니다. 아니 맨날 물걸레 청소를 해주는데도 이 통에서만큼은 냄새가 진짜
그렇다. 물걸레질에 대한 능력은 S7에서도 봤다시피 음파 진동으로 굉장히 의미있게 변했는데 이에 대한 차이는 맥스V와 크게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요. 자동으로 리프팅 되는 기능도 동일하고 카펫도 자동으로 인식하는 것도 모두 동일했습니다. 진짜 확실히 S7으로 오면서 음파 진동 때문에 뒤에서 물걸레질 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럼 물이 이제 촉촉하게 적셔가면서 예전에 보여줬다시피 웬만한 이물질은 꽤 잘 닦여 나가는 모습을 보면 진짜 뿌듯해요. 그럼 전작인 S6 맥스 V와 비교하면 어떠냐? 거의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죠. 물통의 경우 25평 기준 매일 정밀 청소를 했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빠듯했고 저는 3, 4일에 한 번씩 물을 보충해주고 비워줬어요. 유지 보수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찾아보니 고속 세척 브러쉬의 경우 6개월에서 12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먼지통 더스트백의 경우 최대 7주간 보관이 가능하고 요것도 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로 한 번씩 교체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보여드렸던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워주는 도크의 경우 일회용 더스트백을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그 무선 청소기에 있는 것처럼 더스트백을 사용하거나 세척하는 방식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면 되는데 얘는 무조건 더스트백을 사용해야 된다는 점이 어쩌면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청소기에서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을까? 가장 큰 특징은 디자인부터 볼 수 있거든요. S7과 달리 맥스 V의 경우 블랙바디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청소기는 화이트가 더 귀여워서 집에 더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얘는 선택 색상을 불가능하게 했을까? 블랙은 뭐랄까요? 포스가 있기는 하지만 뭔가 사무실에서 써야 할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전작 대비 더 좋아진 점도 있습니다. 전작도 블랙으로 되어 있지만 위쪽이 모두 이제 하이그로시처럼 유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에 들어갔다 나오면 흠집이 너무 쉽게 남는다는 것이 단점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인지 위쪽이 모두 무광 소재로 변경되었습니다. 나머지는 S7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뭐 버튼부도 있고 뒤쪽에 여기를 열게 되면 먼지통이 있는데 요거는 자동으로 먼지 비워주는 도크를 사용하게 된다면 거의 열어보지 않게 되는 그러한 제품이죠. 바닥을 보면 물걸레 물이 이쪽으로 투입되고 음파 진동을 만들어주는 부분 그리고 브러쉬도 S7에서 새롭게 바뀐 것과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S7과 비교했을 때 맥스 V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전면에 있는 카메라가 탑재된 것처럼 장애물 인식 기능이 매우 많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S6 맥스에서도 봤다시피 맥스 V라는 이름이 붙은 녀석들은 앞에 마치 듀얼 카메라처럼 두 개의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라이다도 이용하지만 카메라 이제 복합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장애물에 더 잘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S7의 경우 이러한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라이다로 스캔하고 직접 부딪혀서 벽이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피하게 되지만 맥스 V의 경우 리액티브 AI 기능으로 실제 장애물을 카메라로 인식하고 분석해서 피하게 됩니다. 그럼 진짜 이게 가능하냐? 원래 제가 사용하고 있던 S7을 보게 된다면 그냥 라이다를 인식해서 방만 이제 공간만 분리를 해줬다면 S7 맥스 V의 경우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이용하면서 실제 장애물이 무엇이 있는지 분석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 TV장도 설정을 안 해놨는데 스탠드라고 인식하고 있고 게임방에서도 뭐 장애물, 소파, 다용도 소파 이렇게 자동으로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심지어 여기서도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번 버전의 경우 가구 인식 기능이라는 게 새롭게 생겨서 여기 보면 지금 스캔을 하면서 3개의 가구 항목이 인식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탭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3개의 가구를 인식하게 되고 내가 직접 여기서 추가로 아무리 AI가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서 직접 배치를 해줘라 인식해서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게다가 여기서 이렇게 스캔을 하면서 더 재밌는 점 이렇게 이제 지도 유형을 눌러서 3D로 보게 된다면 내가 설정을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라이다와 카메라 센서로 인식해서 우리 집을 자동으로 스캔을 해서 3D로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도 볼 수 있고 구조물을 인식해서 3D 모드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앱에서부터 기존보다는 더 똑똑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맥스 V의 장점이라면 가끔 집에 아기를 키우거나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바닥에 이것저것 있다면 일반 로봇 청소기의 경우 이것을 치워주지 않는다면 잘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얘는 3D 구조광 스캐닝 그리고 어두울 때는 LED 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장애물이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한 비슷한 상황에서 장애물이 있을 때 테스트 해봤거든요. 카메라가 없는 S7의 경우 대부분
장애물을 부딪혀서 끌고 가거나 선이나 이물질을 잘 피해가지는 못했지만 카메라가 있는 S7 Max V는 장애물의 움직임이 하나도 없었고 앱에서도 대부분 이제 장애물이 인식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흡입력에 대한 부분에서도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의외로 꽤 많이 발전한 부분이 흡입력이더라고요. 로보락 S7 플러스가 2500파스칼, 로보락 S6 Max V도 2500파스칼로 되어 있는데 이번 S7 Max V의 경우 최대 5100파스칼을 지원했습니다. 거의 2배나 흡입력이 증가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사용했을 경우 전력 소모량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한 30병대 이상이 된다면 한 방에 청소를 못할 수도 있고, 대체로 저는 기존에 있었던 2500파스칼도 저희 집을 청소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5100파스칼이라서 굉장히 강력하긴 한데 사무실이나 진짜 청소할 곳이 많은 집이 아니라면 저는 솔직히 이게 실용적이다라고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전세대인 S6 Max V 그리고 S7과의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제가 한 달간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점, 먼지통의 용량은 470ml로 동일한데 물탱크의 용량이 100ml 더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 100ml라는 게 생각보다는 되게 크거든요. 25평 정도 되는 집에서 S7 플러스의 물탱크 용량으로는 25평을 모두 커버하고 물탱크의 용량이 살짝만 남았다면 S7 Max V의 경우 정밀 청소로 했을 때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 30병대 이상으로 넘어간다면 물탱크의 용량이 줄어든 게 더 불편하게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오토워시 필도크를 구입하게 된다면 얘가 물걸레 청소를 하러 들어갔을 때 자동으로 급수가 되기 때문에 만약 얘를 함께 구입한다면 불편함이 전혀 없겠지만 만약 이 제품을 같이 구입하지 않는다면 이 본체만 구입했을 때는 단점으로 크게 지적될 만한 부분이더라고요. 추가로 얘를 사용하게 된다면 걸레를 자동으로 빨아줘서 굉장히 편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물걸레 청소를 하고 나서 다시 충전을 하러 들어갔을 때 걸레로 완전하게 건조되는 기능이 없다는 것도 어쩌면 단점으로 지적될 만한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왜냐면 걸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걸레 특유의 꿉꿉한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얘를 테스트 해본다고 한 번도 빼지 않고 물걸레 자동 청소 기능을 쓰면서 매일매일 물걸레질을 해줬거든요. 뭐 제가 사용했을 때는 걸레 부분을 반대로 돌려서 마르도록 이렇게 이제 좀 띄어놔서 밤새 건조시키다 보니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만약 저와 이제 다른 환경에서 물걸레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시간별로 물걸레 청소를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은 계속 촉촉한 상태로 젖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의외로 좋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S7 Max V 뿐만이 아니라 S7을 써보니까 여기서 개선됨을 느꼈을 때의 장점이랄까요? 이제 브러쉬가 S7으로 오면서 바뀐 게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기존 로봇 청소기들은 브러쉬 형태가 솔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엉키거나 사이드 브러쉬에 머리카락이 엄청 많이 걸렸는데, 와, 이번에는 제가 한 달 동안 한 번도 청소를 안 해줬는데 거의 머리카락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이드 브러쉬를 자세하게 본다면 끝쪽에 머리카락이 좀 걸려있고 메인 브러쉬도 빼보면 머리카락이 조금 걸려있고 끝쪽에 모두 말려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메인이 되는 부분에 머리카락이 걸려있지 않다 보니까 먼지 관리에도 굉장히 편하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말해 S7을 이때까지 한 2번 정도만 청소해줬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청소 안 한 것 치고는 꽤 깨끗한 상태예요. 추가로 곳곳을 살펴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미니 브러쉬가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머리카락이 걸리지 않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머지 물걸레 자동 세척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 편리했고, 기존에는 좀 귀찮음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물걸레 청소를 하던 게 이제는 매일 물걸레 청소를 하기 때문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그 바닥이 반딱반딱한 느낌이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이것 때문에 돈을 쓰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랄까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물을 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보다는 더 좋게 느껴졌고, 심지어 S7에서는 없는 충돌 감소 모드도 있어요. 그 카메라로 물체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부딪히지 않고 피할 수 있는 모드가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장애물에 대한 인식 능력은 많이 S7에 비해서는 좋지만 만약 기존 로봇 청소기를 쓰면서 선에 걸리거나 하는 경우가 잘 없다면 굳이 이거는 필수 사항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로봇 청소기의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가서 초기 로봇 청소기, 가성비라고 불리는 샤오미 로봇 청소기에 비해 한 3배에서 4배는 더 비싸졌는데 그만큼 편의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돈만 있으면 이러한 로봇 청소기가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로보락의 로봇 청소기를 사용했을 때의 경험을 종합해보자면 큰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이렇게 걸레까지 자동으로 빨아주는 S7 Max V 울트라를 추천해드릴 수 있고, 만약 물걸레 정도야 내가 이제 좀 부지런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청소해서
갈아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 맥스 V보다는 S7 플러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먼지만 자동으로 비워주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아니면 완전 가성비를 원한다면 그 이하 시리즈를 구입하더라도 가격적인 면에서 오히려 더 메리트가 좋고 얘와 비교했을 때 편의성에서 조금 아쉽다 뿐이지 걔들도 좋기 때문에 가성비 모델로 한번 입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이번에는 신박한 걸레를 자동으로 빨아주는 이러한 이제 로봇 청소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이게 진짜 뭐 6개월, 1년으로 가면 갈수록 로봇 청소기가 진짜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다음에는 어디까지 좋아질지가 조금 기대가 되긴 해요. 와 이거 효도용으로 선물하면 진짜 최고겠다. 이번 모델은 진짜 갖고 싶은데요. 뭐 이번에 맥스V가 흡입력도 달라지고 장애물 피하는 능력도 좋아지고 했는데 솔직히 그거는 막 엄청 크게 체감이 되진 않고 제가 얘를 왜 지금 갖고 싶냐면 그 물걸레 자동으로 빨아주는 거 그게 너무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사용하고 있는 SM 플러스랑 이제 좀 비교를 해봤는데 웬만한 부품들은 또 맥스V에 호환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충전되는 방식이 얘는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서 일로 충전하다 보니까 이 노크랑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아쉽네요.